하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장, 암페어 법칙, 자기장에서 직선전류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과 연관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문제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아주 긴 직선 도선 3개가, 똑같이 생긴 도선 3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아래 2개는 같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고 그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위에는 하나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전류의 방향은 안으로 들어가는 쪽이고, 밖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건 앞으로 나오는 쪽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랬을 때 전류의 세기를 잘 조절하면 이 위에 있는 도선을 위에 떠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왜 떠 있냐면 이 자기장에서 이 도선에 흐른 이 밑에 있는 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서 자기장 때문에 위에 있는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해서 2개가 크기가 같으면 이제 위에서 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기초 공부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에 놓인 전하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봤는데, 여기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전하 Q가 이렇게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면 이 점전하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받습니다. 전기장 때문에 전기력 받고 자기장 때문에 자기력 받죠. 이때 전기력은 이 전기장에다 그냥 Q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Q가 놓여 있을 때 그 Q가 받는 전기력은 2개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습니다. 근데 그게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전기력만 받는데, 움직이고 있으면 자기력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력 받기 위해서는 여기 무엇이 주어졌냐면 전하가 주어져 있고 속도가 주어졌고 자기장이 주어졌죠. 그럼 이 3개를 다 곱합니다. 3개를 다 곱하는데, 이때 이 속도도 벡타고 자기장도 벡타인데 힘도 벡타죠. 그래서 벡타와 벡타를 곱해서 벡타를 만들려면 벡타곱을 해야 되죠. 벡타곱이라고 하는 건 뭔지 잘 압니다. 이 벡타곱의 크기는 요 2개 V하고 B하고 그 사이각이 세타라고 하면 VB 사인 세타가 이제 그 벡타곱의 크기고, 방향은 V의 방향에서 B의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죠. 이렇게 점전하가 움직일 때는 이런 자기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점전하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장에 도선이 이렇게 있고 길이가 L인 도선이 있다고 하겠어요. 이 길이가 L인 도선에 전류 I가 흐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도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FM은 IL 크로스 B가 됩니다. 이때 L은 선분 벡타입니다. 그리고 B는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선분 벡타와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이 도선이 받는 힘은 2개의 벡타의 벡터곱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분 벡타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크기와 방향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L이라는 선분 벡타의 크기는 이 도선의 길이 L과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은 그런 선분 벡타 L 크로스 B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한히 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죠, 주위에. 근데 이 자기장은 간단하게 암페어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암페어 법칙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대칭성에 의해서 그 폐곡선을 하나 만들고, 그 폐곡선에서 자기장 세기가 전부 같은 그런 폐곡선을 만들 수 있으면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이 암페어 법칙은 감마 B는 뮤제로 I라고 하는 것인데, 감마 B는 폐곡선에 대한 자기장의 서큘레이션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폐곡선에 대해서 자기장을 선적분한 것이죠. 그리고 이 I는 그 폐곡선 내부를 흐르는 알짜 전류로 전류 밀도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죠. 무한히 긴 직선의 경우에는 이걸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게 긴 직선 전류가 있다면 그것을 중심에 두고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 A인 원을 그리면 바로 이 무한히 긴 직선 전류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내가 그린 반지름 A의 원 둘레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전부 다 같다. 다시 말하면 A에서 BAO 거리입니다. A에서 자기장은 전부 다 같다, 세기가.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원의 접선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압니다. 그래서 BA를 벡터로 표시하면 B0하고 파이 햇은 요거는 각 방향이죠. 그래서 접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서큘레이션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적분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가운데 전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반지름이 A인 원을 이렇게 이제 기준계를 그리고 반지름이 A인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간 걸 이걸 DL이라고 한다면 DL의 선분 벡터는 AD파이, 이 DL의 크기는 AD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파이 햇이 저 파이 햇 방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요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0로 다 같고 원 둘넷은 B0로 다 같고 방향은 파이 햇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서큘레이션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기장은 B0 파이 햇이죠. 그 다음에 DL은 그 선분 요소는 뭐가 되냐면 AD 파이 햇이죠. 그래서 파이 햇하고 스칼라 곱하면 그건 1이 되니까 여기 뭐가 남냐면 B0 A를 바깥으로 빼내고 이거 상수니까 그 다음에 0에서 2파이까지 D파이를 적분하면 되는데 요걸 다 적분하면 이게 바로 얼마입니까? 요게 2파이죠. 그래서 서큘레이션의 값은 2파이 A B0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B0에다가 원의 둘레를 그냥 곱한 것과 같죠. 이게 서큘레이션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이게 서큘레이션은 우리 구했더니 얼마였습니까? 2파이 A B0고 총 전류는 얼마냐면 그 원형 도선 아래 흐르는 전류는 그냥 I죠. 그냥 I니까 여기 부터 우리 암페어 법칙 적용할 것 같으면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I다라고 하는 것부터 2파이 A B0는 뮤제로 I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됐습니까? 2파이분의 뮤제로 A분의 I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우리 앞에서 전류가 받는 직선 전류가 받는 자기장에서 직선 전류가 받는 힘 자기력 구하는 공식하고 그 다음에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공식 요 두 개만 알면 우리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어땠냐? 요 두 개가 요 도선이 아래에 있는 도선 때문에 받는 이제 자기력을 구하려면 먼저 왼쪽에 있는 전류가 여기 위쪽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기장은 어떤 방향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전류면 이 시계 방향으로 뺑뺑 돌아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는 요게 반지름이라고 하면 반지름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장이 생겼을 때 이 직선 도선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전류가 나오고 있는 IL L 크로스 B였죠. L 크로스 B는 요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에서 B1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나사를 돌리면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까? 이런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이게 바로 F1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요 위쪽에 있는 도선에 있는 자리에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위쪽에 있는 도선이 받는 힘은 F1은 자,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전류가 여기에 만든 자기장은 요것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오른나사로 돌려야 되겠죠. 오른나사로 돌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다가 앞으로 나오는 전류가 받는 힘은 어떻게 돼요? ILB 크로스 B2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어떤 방향이 됩니까? 바로 요 방향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F1과 F2 두 개를 더한 것이 자기력이 됩니다. 요 위쪽 도선이 받는 자기력이 되는데 여기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문제에서 요 밑에 요 각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120도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꼭지각이 120도인 평행사변형인데 그래서 F1과 F2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게 되죠. 요게 F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을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도선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돼요? m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걸 중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F1과 FG가 같다는 조건에서부터 전류를 이제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숫자로 구한다면 먼저 왼쪽 전류에 의한 자기장 B1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B1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암페어 법칙으로 구해놨었죠. 2파이 A분의 뮤제로 I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도선이 이 위에 있는 것에 작용해서 만드는 자기력 F1이었죠. F1은 어떻게 됐습니까? IL 크로스 B였죠. 그래서 L하고 B하고는 수직이니까 사인 세타는 1이기 때문에 그냥 IL B1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 B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B1을 곱하면 2파이분의 뮤제로 해서 A분의 I 제곱 L 이렇게 됐죠. 그러면 왼쪽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F2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F1과 F2를 평행사변형법으로 구하면 FM이 되는데 F1, FM은 이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정삼각형의 변들이죠. 그래서 그 힘의 크기는 F1은 방향은 위쪽 방향이지만 크기는 무엇과 같겠습니까? F1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FM은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저 FM의 크기는 바로 F1과 같다. 그래서 F1을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2파이분의 뮤제로 A분의 I제곱 L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력 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인 부분에 지금 요 자기력도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L인 부분이 받는 자기력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길이가 L인 부분의 중력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L인 부분의 질량을 구하면 되겠죠. 이 중력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이가 L인 부분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선 밀도에다가 길이 L을 곱하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길이가 L인 부분의 질량이니까 람다 L G가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도선이 떠 있을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F1과 FG가 같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다고 하는 조건은 바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보니까 전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부터 우리 떠있을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건에서 I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I만 빼놓고 다 우변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I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값들을 전부 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값이 주어졌냐면 A는 4cm다. 그 다음에 람다는 0.05kg/m다. 그 다음에 4파이분의 뮤제는 비오사바르 법칙 앞에 있는 계수인데 그 계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10의 -7승 텔사 미터/암페어인데 지금 이것들을 전부 무엇으로 대입하면 되냐면 SI 단위로만 전부 대입하면 나머지 결과의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류의 SI 단위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기 위해서 2파이를 곱하고 2파이분의 뮤제는 밑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뮤제는 요 분모에다 할 거니까 이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4cm니까 그 SI 단위로 0.03 미터를 대입해야 되겠죠. 0.04. 그 다음에 람다는 0.05. 이거는 이제 SI 단위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9.8 미터/세컨드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모에는 2파이분의 뮤제로인데 우리 4파이분의 뮤제로를 아니까 4파이분의 뮤제로에다 1을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루트를 씌우고 암페어를 곱하면 이제 구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313 암페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선 3개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거, 그냥 무한히 긴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구할 때는 우리 암페어 법칙 쓰면 바로 된다. 그 다음에 직선 전류가 균일한 자기장에 놓여 있을 때 받는 자기력은 IL 크로스 B다.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